안녕하세요. 두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치라이트. 이제는 아마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반가우실 겁니다. 이제 얼굴 좀 친근해지시기도 하실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시장 동향. 그 부분도 예사롭지 않거든요. 지금은 보면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뭐 몇 배로 올랐다더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 굉장히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더라, 뭐 그래서 부럽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 뭐 1015 대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관련된 변화들이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어느 지역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 부분과 함께 그 주변의 것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자칫하면 선택의 큰 실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 제가 전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가운데 이미 1,400원 넘었거든요. 원달러에 대해서, 1달러에 대해서 1,400원이 넘어서 1,430원까지 넘었다가 10월 16일자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420원대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 상황들을 고려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후유증 등등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은 연말까지 1달러당 1,470원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선진국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 GNI라고 하는데요. 31,349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거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뭐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그때의 부동산 시장과는 전혀 다른 판이 바뀐 그런 상황의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이 됐고 3050 클럽이라는 것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인당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되는 경우에 3050 우리가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가입한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선진국의 대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인데요. 그게 지금 상당히 원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나의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627 대책에 이은 굉장히 어떤 대출 부분에 압박을 가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분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의 충격파가 상당히 크겠죠. 물론 대출을 억제하니까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은행 발표에 있어서 광의의 통화량을 우리가 M2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과 같은 그러한 저축 예금 등을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 규모가 7월 달에 4,344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죠. 8월 달 기준이 사실은 10월 1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민생지원금이 두 차례 정도 사실은 뿌려지면서 약 13조 정도의 자금이 뿌려진 것도 있고 또 시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56조 원이 한 달 사이에 56조 원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8월 달에 시중 광의의 통화량은 얼마냐? 4,40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조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막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의 시중의 유동성이 약 1,300조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부터 지금 급박하게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있어서 4,400조를 돌파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 자금들이 이번에 시중에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충격파가 어쨌든 뭐 장기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있으면서 그 많은 부동자금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10월 16일자로 지금 주식시장도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임시로 한번 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뿐만이 아니죠. 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중 쉽게 이야기해서 한돈에 10월 16일자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한돈에 지금 소매로 살려고 하면 84, 5만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지금 자산, 실물 자산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현금의 가치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조금 생각이 있고 자금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시중에 예금을 하더라도 지금 정기예금 자체가 3%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느니 금이라든지 또는 주택, 이것이 하나의 안전자산으로서, 즉 불황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을 때는요, 많은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특히 주택, 금, 때에 따라서는 달러, 이런 부분 쪽으로 자금이 국내의 경우에는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쪽으로 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향후에 저는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꾸 정책 당국들은 버블이 끼었다는 이야기 논쟁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돌아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최근 10년간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통화량, 지금 말씀드린 시중의 유동성, 통화량이 몇 배 증가했느냐? 10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집값은요? 집값은 어떨까요? 집값도 2배 상승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통화량 증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단순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금융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보유했다는 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결국 국민들의 허리에 엄청난 로드가 가해진다는 점,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택시장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흐름 자체가 한 달, 두 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1년, 2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는 적어도 5년, 향후 5년 이상 현재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거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주택의 공급량, 주택의 가격, 주택의 분양가, 그 다음에 그런 것만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중의 유동성, 그 다음에 원화 가치, 그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정부가 대출 대책이 나올 때는 시중의 유동성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가계부채는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에 관련되는 정보를 함께 모아서 집중 종합 검토해야만이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